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7월이 시작됐어요. 한 달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7월은 미국의 강세장이래요. 그래서 XOXL을 더욱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 정부는 네이버 죽이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새로 나오는 테슬라 모델 3 페이스 리프트에 CATL이 배터리가 탑재된대요. 중국 CATL은 폐배터리 사업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날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38%고요. SOXL은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6% 수익 중이에요. SOXL은 3배짜리라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프를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SOXX 기준으로 그래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SOXX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나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추가 매수 없이 지켜만 볼 거예요.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곧 정고점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이버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 악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 때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치에 연루되면 그 여파가 커요. 아직까지는 기업과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입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대요. 이를 통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래요.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어요.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또 다른 네이버 관련 뉴스인데요.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 시절 인위적으로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보수 언론을 길들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자 정부가 긴급조사에 나가기로 한 거래요.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래요. 당분간 네이버 주가는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프의 흐름을 볼 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흐름은 좋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반휴무에 들어가고요. 화요일은 완전히 휴장이에요.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는데 휴장이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목요일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있어요. 7월 7일 금요일은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 조짐을 보이고 애플이 3조 달러의 시장가치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중앙은행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증시는 상승했어요. 인플레이션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대요.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5.25에서 5.5% 범위로 25bp 인상할 확률을 86.6%로 책정했는데 전날의 89.3%에서 소폭 하락했대요. 이번 주 초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지표 호조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데 베팅이 늘었지만 증시는 강력한 경제의 안도 랠리를 연출했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만에 2.38% 급등을 했어요. 기간도 100만 주가 들어왔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증시의 흐름은 양호한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모델 3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 리프트에 중국 CATL이 개발한 M3P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릭에 따르면 CATL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 모델 3 페이스 리프트에 CATL의 M3P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답니다. M3P 배터리는 CATL이 개발해 최근 양산에 들어간 제품으로 기존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5% 향상돼 1회 충전만으로 최대 700km를 주행할 수 있대요. CATL은 2035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핵심 소재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해소율은 99% 이상이고요. 리튬의 해소율도 90%래요.
CATL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나 배터리 핵심 소재 자원 매장량이 한정된 만큼 재활용을 통해 소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에요. 환경 보호의 측면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대요. 하지만 아직은 관심도 적고 기술 발전 산업화도 덜 됐대요. 재활용은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 잔존 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전 분쇄 및 선별 등을 통해 함유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희소금속을 추출해 사용하는 재자원화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재활용으로 통칭한대요.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도 급증할 전망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가격을 낮추고 핵심 광물 신규 수요를 줄여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대요. 이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순환경제 활용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대요. 산업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에 3만 1,700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 누적으로 42만 4,500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전망이래요.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폐배터리 산업 보고서에서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까지 574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신품 대비 30에서 50%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대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이 중요해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은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한국보다 일찍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은 국내 제조 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대요.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7개 지역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핵심 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 코발트, 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를 회수 목표치로 설정했대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재활용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